자중질환 상황에 반사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이것도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요. 계엄 세력도 막고 이 삼권 분립 세력도 막겠다.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. 이번 선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. 계엄으로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렸던 그런 세력도 심판받아야 하고, 또 한편으로는 기고만장에서 삼권 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. 그 두 세력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하루 평균 당원 증가 수가 508명, 또 최근 당원 수가 8만 4천 명까지 이제 급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글쎄요, 교수님 보시기에 저렇게 많이 늘어난 것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글쎄요, 저희 이제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자중질환 내용으로 번지면서 네. 정말로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사람 나름이고 유권자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죠. 당연히. 예. 이준석 후보는 아무튼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죠. 저 말은 동의할 수 있죠. 계엄 세력은 나가야죠.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얘기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상당한 책임이 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 겁니다. 지금. 이 말하자면 과잉금지범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. 김문수 후보도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. 근데 네. 그걸 어쨌든 선거 끝나자마자 경선 끝나자마자 계속 버티로 들어왔던 거 아니었겠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명물 준 게 전 국민의힘이 지도부였던 것 같아요. 정교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서 예.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. 만약에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는데 아까 여러 말씀 다 나눴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못할 시에 그러면 이제 이번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개혁신당의 이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정도의 전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냥 아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황이니까.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양당제에서 지금은 구여당이긴 합니다만 예. 나름의 기득권이 있거든요. 아. 근데 아예 후보 등록이 안 됐을 때 그럼 저는 상당 수준 이 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. 물론 그 변수가 글쎄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가정이 무망한 거 압니다만 예. 만약 그러니 일어나면 또 하나 이번 대선에 파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. 그 이준석 후보의 변화가 좀 있는 또 유권자 늘고 이런 것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? 우리 호 대표님께서는. 참 지금 이제 교수님 하신 전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언급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이 것인데 예. 어쨌건 크게 본다면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보수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예. 건강한 경쟁도 필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, 역사의 정신은 정말 상권 분리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키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절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. 그것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으로 오늘 떠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준석 후보가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글쎄 이런 만남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? 이제 홍 시장께서는 이제 아마 미국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예, 그러니까요.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네. 어쨌건 이번 대선의 정신은 지난 계엄으로 또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자세가 네.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적 사과와 예. 반성이 필요한데 그거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. 네네. 자, 또 하나의 문제는 있습니다.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네.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공정의 가치였습니다. 예. 즉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네네.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후보와 관련된 상황을 보면 예. 가장 중요한 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겁니다. 즉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회가 볼 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. 그 절차도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요. 결과도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하더라도 그건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거니까요. 그렇다면 본인이
이 장에 먼저 뛰어들었어야 되죠. 사실은 본인이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일단 안 뛰어들다가 뒤늦게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런 상황에서 그럼 기존에 열심히 결단을 하고 자기 돈 3억, 4억 써가면서 들어왔던 분들과 또 이 선거운동 했던 분들은 그 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이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절차에 들어와서 본인이 판단받고 하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.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아무리 반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무기로 싸울 거냐는 거예요. 즉 공정의 가치로 싸우겠습니까? 민주주의에 대한 걸로 싸우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저는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좀 이현정 위원께서 좀 날석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